도영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새 루나를 만들겠다. 코인 거물들 사기치지 말고 떠나라. 하필 이 개 상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이 테라 이 개새끼 권동호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는 거야. 자, 금일 PPT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5월 18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FED 인사들의 총 출동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번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우리 앨런 할머님께서 비트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다가 조금 이제 좋은 호재거리들을 나름대로 좀 풀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나름대로 호의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나라도 오늘은 조금 좋은 얘기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내피셜이고, 자, 이번에 도영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새 루나를 만들겠다. 코인 거물들 사기치지 말고 떠나라라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테러 제안에 재차 나서자 업계 거물들이 비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라 생태계 재생 계획의 이의로 이제 뭐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블록체인과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겠다. 루나의 발행량은 10억 개로 제한을 하고 루나 클래식, 테러 USD 보유자와 테러 클래식의 필수 앱 계좌들에게 에어드랍할 예정이다 라면서 이런 내용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죠. 사실 많은 고래들에게 신뢰를 깨게 했고, 사실 기존에 있던 고래가 아닌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 사람의 그 똘끼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 또 투자하는 가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 생태계 부활에서 폴리곤 팬텀 주노 체인 전환의 러브콜을 좀 받았어요. 테라 기반을 자신의 체인 생태계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쿠지라, 스테이더 랩스 등 테라 메인넷 기반 프로젝트는 테라 메인넷을 떠나겠다. 사실 좋은 호재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루나에 대한 내용에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루나 청문회를 또 추진을 했습니다. 윤창현 의원 정무위 전체 회의소에서 국회법상 청문회 필요가 하다. 그리고 권도영 대표 포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증인 추진, 점유율 1위 업비트 3일간 100억가량 수수료 챙겼다.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가속화 전망 5년간 상패 541조. 루나는 작전주가 맞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이 비트코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이낸스가 한마디를 해요. 바이낸스 측에서 루나 팔지 않고 보유 중이다. 테라에 보상 요청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도 꺼냈습니다. 창펑이 많은 USD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바이낸스는 300만 달러의 투자로 1500만 루나의 최고 가치 16억 달러를 받았고 이를 현재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루나 스테이킹을 통해 보유하게 된 1200 USD도 팔지 않았다. 그래서 사용자 보호를 위해 바이낸스는 테라 프로젝트 팀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후에 바이낸스 보상을 요청할 것이다. 사실 권도영이 이제 다시 발을 뻗고 가려면 바이낸스한테 밑보이면 좋을 건 없어요. 바이낸스 측에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도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쇼맨십 같아요. 진짜 그 코인판에서 제대로 된 작전주라는 거 보여준 것 같거든. 한순간에 몰락한 테라에 분노를 했고 창업자 이름을 딴 도건 토큰이 나왔어요. 이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를 조롱하기 위해 출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절대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별의별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코인 가치를 이제 높이는 방법인데요. 에어드롭, 특정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NFT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에어드롭이 뭔지. 그러니까 아까 권도영이 새롭게 루나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나온 거에 에어드롭이 있어요. 에어드롭은 특정 코인에게 이제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신규 코인을 상장시키거나 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 얘는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냥 지금 빨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빨아먹겠다라는 건데 조만간 진짜 총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년간 아톰, 코스모스 보유자는 오스모시스와 이제 주노 네트워크와 같은 회사로부터 여러 번 에어드롭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톰 스테이커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내용과, 그래서 이제 아톰 1000개를 스테이킹하면 오스모시스에서 1988개를 에어드롭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나와 이제 빗대어서 만들어진 코인 쪽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에어드롭도 하고 돈 벌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래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투자해놓고 이제 에어드롭을 받고 스테이킹을 받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자 농사
농사, 그리고 스테이킹까지. 그래서 이자 농사와 스테이킹은 주식 배당금 지급과 이자 지급 채권과 상당히 유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코인 보유자는 수익을 대가로 코인을 예치를 한다는 거죠. 수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창출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프로토콜과 유동성 공급자 간의 피쉐어링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이 됩니다. 서비스 사용자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되는 기능이고, 높은 수익률의 이자 농사와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코인은 그렇지 않은 코인보다 당연히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나에서도 스테이킹 했다가 지금 다 골로 갔잖아요. 많은 프로토콜의 코인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에는 문제가 있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잘 되면 좋은 건데 스테이킹도 잘못되면 피바람이 부는 거야. 넣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프로토콜의 토큰 가치 유지를 위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나 강력한 유틸리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루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도영이가 테라 생태계 재생 계획에 있어요.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블록체인과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 나를 믿고 맡겨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기를 다시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거를 지금 뜻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공매도에 꺾인 테라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할까라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앨런 할망구께서 얘기하신 게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게 안전하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어필을 했던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수직 상승을 어느 정도 했던 것도 있는 거고요. 루나와 UST의 폭락을 예측하고 공매도 거래라는 세력은 수천 퍼 이상의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루나로 이제 숏으로 돈 버신 분들은 크게 버셨을 건데,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달러랑 1:1 비율로 진행을 하는 건데 아직 문제사항은 좀 많습니다. 오늘 파월 얘기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분명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 나올 겁니다. 테라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CBDC를 발행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CBDC가 뭐냐면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에서 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CBDC로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처럼 먹을 수 있는 이 뽕맛도 없어질 것이고, 루나가 이렇게 나락을 가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가치 보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과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며, ETF 승인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의 모든 돈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나름대로의 악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악재였고, 사실 CBDC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CBDC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수 없고, CBDC로 가게 되면은 그 전에 비트코인이 아마 펌핑이 오거나 아마 나락을 한번 제대로 가겠죠. 가격이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11월에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적이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라는 내용도 이제 또 꺼내게 됐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테더 USD는 통한 비트코인 시세 조정 우려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더 때문에 시세 조정 우려 등의 이유로 승인 거부가 났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한번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테더를 좀 잘 잡아 놓으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물론 루나 때문도 맞지만 테더가 무슨 아주 지 멋대로 미친듯이 올라가고 막 하니까. 그리고 미 하원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은행 수준 맞춤 규제 빠르게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5월 8일에 이제 특정 투자자 약 8,500만 달러 약 1,000억 원 상당 테라를 동시에 매각, 테라 1달러 가치 깨졌지만 이후에 회복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5월 9일에는 스테이블코인 구조적 취약으로 뱅크런 발생 가능이 보인다. 그러니까 연준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5월 9일에도 이제 테라 뱅크런 우려, 다 테라가 문제였어요. 앵커에서 6조 원 이상 출금, 루나 가격 52% 폭락을 했다. 그래서 5월 11일 날에 테라 스테이블코인 위험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 또 이러면서 또 갑자기 앨런이 말이 조금 바뀝니다. 얘네들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말이 달려가지고 또 언제 또 괜찮아졌다, 언제 또 안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규제 진행 상황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 딱 거기까지. 결국에 루나 때문에 이 일이 커졌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규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긴 드는데, 이렇게 폭락하는 장을 안 만들어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루나 때문에 이번에 비트판이 확실하게 올라갈 자리도 안 올라가고 다 날아갔다고 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소비자 결제 수단이 준비가 안 됐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테라가 또 이제 달러 패그 붕괴를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만큼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라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열받아요. 하필 이 개 상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이 테라 이 개새끼 권도영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는 거야. 아니 달러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비트가 이렇게 안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근데 자녀 1인당 무상 증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원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 조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정부에서 8년 만에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 한도. 근데 이게 당연히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거든.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내용은 이거는 전달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